그냥 장난이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아침 햇살이 식탁 유리를 비스듬히 스쳤고 박도윤은 식은 커피를 한 모금 삼킨 뒤 휴대폰 화면을 내려봤습니다. 알림창에는 559 99학번 동창회 토요일 1900라는 문장이 깔끔하게 박혀 있었고 참석자 목록 끝에 최강호라는 이름이 선명했어요. 손끝이 잠깐 멈추자 컵 아래 물자국이 타원으로 번졌고 오래전 체육관의 먼지 냄새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두어 박자 빨라졌지만 그는 화면을 끄고 숨을 길게 뱉었어요. 고개를 들자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현재를 붙잡는 작은 닷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젖은 손을 행주로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무슨 문자야? 그녀가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죠. 동창회. 그는 짧게 대답했고 눈길은 여전히 뒤집힌 휴대폰에 머물렀습니다. 가볼 거야 말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표정은 진지했어요. 글쎄, 꼭 가야 할 이유는 없지. 그는 어깨를 한번 굳혔다가 풀었습니다. 그래도 20년이야. 한번 정리해도 좋지 않아? 그녀가 조심스레 말하자 그는 창밖 골목을 흘끗 보며 고개를 기울였어요. 정리는 해야지. 출근 준비를 서두르다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몇 장이 투명 비닐에 끼워져 있었고 가장자리에 누렇게 색이 번졌어요. 교복깃이 삐뚤어진 소년들, 운동장에서 웃던 얼굴들, 그리고 구석에 자신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팔짱 낀 강호의 웃음이 붙어 있었고 그 미소는 사진 속에서도 상대를 내려보는 각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덮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손등에 힘이 잠깐 들어갔지만 표정은 차분했어요. 그는 서랍을 닫으며 숨을 고르고 넥타이를 들었습니다. 매듭을 2번 조였다가 느슨하게 풀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회사 로비의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데스크 위 메일 알림이 연달아 떴지만 그는 늘 하던 순서대로 결제와 회신을 정리했어요. 익숙한 루틴은 생각을 분해하고 감정을 다듬어 줍니다. 점심 무렵 동료가 종이컵을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 표정이 빡빡하다? 잠을 설쳤어. 그는 가볍게 웃었고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모서리의 캘린더엔 토요일 저녁 일정이 파란색으로 떠 있었고 그 색은 이상하게도 오래된 칠판색을 닮아 보였어요. 퇴근길 해가 건물 사이로 기울며 도로 위 차선이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경쾌한 비트가 귀를 건드렸지만 그는 스위치를 눌러 꺼버렸어요. 엔진 소리와 방향 지시 등의 규칙적인 클릭 소리가 남았고 그 박자는 마음을 정리하는 메트로놈처럼 들렸습니다. 가서 본다. 피하지 않는다. 그는 간단한 문장을 머릿속에 적듯 되뇌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표정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고 이마의 주름이 고르게 펴졌어요. 집에 들르자 수진이 수건과 헤어드라이어를 거실 탁자에 올려두었습니다. 내일은 미용실 갈래? 사진도 찍는다며. 그녀가 웃자 그는 어깨에 긴장을 내려놨어요. 괜찮아. 대충 다녀오지. 그가 말끝을 흐리자 수지는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대충 다녀오면 또 마음에 남아. 보고 할 말 있으면 하고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 그녀의 말이 단단하게 꽂혔고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 페이스로 할게. 대화가 끝나자 조용함이 방 안에 얇게 깔렸습니다. 그 조용함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향을 고정해주는 부표 같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그는 현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셔츠 깃을 만지고 소매 단추를 채우며
동작을 반복했어요. 반복은 그에게 안정과 리듬을 주었습니다. 넥타이 매듭이 또렷하게 자리 잡고 구두에 마지막 광을 내자 그는 한 박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목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그 속도가 마음 박동과 맞아 들어갔어요. 그는 휴대폰을 켜 참석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푸른 확인 표시가 화면에 뜨자 손끝 긴장이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침실 불을 끄기 전 수진이 이불 위에 앉아 물었습니다. 혹시 보기 싫으면 중간에 나와. 굳이 버틸 필요 없어. 알지. 그는 간단히 답했지만 그 한 음절 안에 여러 감정이 겹쳐 있었어요. 허탈, 경계, 그리고 묘한 기대가 섞였습니다. 옆자리에 눕자 천장 무늬가 서서히 흐려졌고 오래된 장면 하나가 어둠 속에서 또렷해졌습니다. 교실 뒷문, 삐걱이는 힌지 소리, 분필가루가 날리던 칠판, 그리고 웃음을 참지 못하던 소년의 옆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순간 이를 꽉 악물었다가 천천히 풀었어요. 턱 근육이 이완되며 심장이 안정됐습니다. 토요일, 해가 기어오르는 기척이 커튼 틈에서 번졌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런닝화를 신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숨이 거칠어졌다가 길게 펴지자 생각도 정리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뒤 옷걸이에서 재킷을 꺼냈습니다. 천의 촉감이 손바닥을 타고 지나가며 낯선 결기를 남겼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전날 밤보다 깊었고 의도한 곳을 정확히 바라보는 초점이 자리했습니다. 오늘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에서 또박또박 선언했어요. 해질 무렵 그는 차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연회장 주소를 입력하자 예상 소요 시간이 떴고 경로가 파란 선으로 그려졌습니다. 출발 버튼을 누르며 그는 핸들을 단단히 잡았어요.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신호대기마다 심호흡을 했고 그 호흡은 루틴처럼 정확했습니다. 마지막 교차로를 돌자 유리 외벽의 건물이 빛을 머금고 나타났습니다. 입구 앞에 모여 선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들이 어렴풋이 보였고 구형 카메라 셔터 소리 같은 웃음이 바람에 실려 들렸어요. 주차 구역에 차를 넣은 뒤 시동을 끄자 정막이 즉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대로 10초를 세며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왼손으로 넥타이 매듭을 가볍게 만지고 오른손으로 재킷 단추를 확인했어요. 문을 여는 소리가 밤 공기를 아주 얇게 갈랐고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가로등 아래 바닥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 끝이 유리문으로 곱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들었어요. 발끝이 카펫의 부드러움을 밟는 순간 멈춰있던 어떤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는 과거를 견디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선택하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구의 시선으로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는 아주 조용히 마음속에 선을 그었습니다. 유리문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열리자 따뜻한 조도와 잔잔한 재즈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리셉션 테이블 위에는 이름표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졸업사진이 확대 인화되어 벽을 메우고 있었어요. 안내 스태프가 미소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함 확인해 드릴게요. 도윤은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박도윤이요. 투명 케이스에 끼운 네임택이 손바닥에 차게 닿자 금속 창틀의 냄새 같은 기억이 얇게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천천히 들어가요. 호흡부터 맞춰요. 연회장 안은 둥근 테이블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유리잔에 맺힌 물방울이 조명 아래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먼저 달려와 팔을 벌렸어요.
야, 도윤이. 예전 반장이었던 성우였습니다. 그는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다. 도윤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다 살아있네. 인사말이 오가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문, 비상구, 스피커 위치를 습관처럼 훑었습니다. 그 동작은 불안을 숨기지 않고 다루는 방식처럼 보였어요. 포토월 앞에서 수진이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당신 맞죠? 앞머리 올린. 사진 속 소녀는 구석에서 방걸음 물러나 있었고 옆에는 팔짱 낀 강호가 비스듬히 웃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도윤은 짧게 답했습니다. 목 뒤로 미세한 열이 올랐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스크린에서는 추억 영상이 시작됐고 체육대회와 수학여행 장면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웃음이 연달아 터졌지만 어느 순간 화면이 교실로 바뀌자 공기가 얇게 식었습니다. 책상 사이 누군가를 둘러싼 원, 길게 끌린 그림자, 칠판에 휘갈겨진 낙서. 도윤은 식탁보 가장자리를 두 손가락으로 접었다 폈습니다. 수진이 물컵을 밀었죠. 물 좀 마셔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호흡을 천천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다들 오랜만이죠. 오늘은 서로 칭찬만 하자고요. 여기저기서 농담이 튀었고 웨이터가 테이블마다 병을 놓고 갔어요. 성우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을 붙였습니다. 요즘은 어디서 일해? 본사 쪽이요. 시스템 관리. 도윤이 짧게 답하자 성우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역시 성실의 아이콘. 그 말에 도윤은 웃었지만 마음속에선 단어 몇 개를 조용히 지웠습니다. 과장된 칭찬이 과거의 공백을 메워주진 않거든요. 한쪽 테이블에서 합창부 출신 친구들이 즉흥으로 후렴을 맞추자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어요. 당신은 그때 무슨 동아리였어요? 없었죠. 짧은 대답 뒤에 침묵이 얇게 깔렸습니다. 그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냥 빨리 집에 가는 쪽이 편했어요. 수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네임택을 그의 재킷에 반듯하게 고쳐 붙였어요. 삐뚤어졌어요. 그 말엔 작은 배려가 얹혀 있었고 그 배려가 오늘의 균형을 다시 맞춰주었습니다. 한 바퀴를 돌며 인사를 마치자 웨이터가 잔을 채웠습니다. 테이블 중앙의 꽃병 그림자가 원을 그리며 길어졌다 짧아졌고 조명 색온도가 느리게 바뀌었어요. 성우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번 부딪히자. 조용히. 도윤이 웃으며 잔을 맞댔습니다. 유리의 얇은 울림이 천장으로 번졌고 그 울림 끝에서 오래된 체육관의 삐걱임이 겹쳐 들리는 듯 했어요. 그는 그 겹침이 허상임을 알고 있었고 허상을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기수 대표가 축사를 마친 뒤 사회자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늦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대요. 곧 도착하신다고. 그 말에 몇몇 테이블이 웅성거렸죠. 누구냐? 글쎄, 요즘 제일 바쁘다더네. 가벼운 추측들이 오갔고 누군가는 농담을 보탰습니다. 빚쟁이 아니면 다행. 웃음이 한번 튀었다가 곧 잦아들었어요. 도윤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걸었고 그 박자에 맞춰 호흡도 안정됐습니다. 손등에 힘이 빠지자 젓가락 끝 떨림도 멎었어요. 무대 옆 포토부스에서 단체 사진을 찍자는 제안이 나오자 사람들이 몰려가 포즈를 취했습니다. 가자. 수진이 팔을 잡아당기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그는 홀 중앙을 넓게 가르는 동선을 눈으로 그렸고 출입구와 비상구 사이의 거리, 카펫 가장자리의 미세한 단차를 기억에 새겼습니다.
그 습관은 불안을 증폭시키지 않고 분해하는 그의 방식이었어요.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들을 먼저 정리한 뒤 통제할 수 없는 것들과 거리를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리문 너머로 긴 실루엣이 스쳤습니다. 문이 반박자 느리게 열렸고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가느다랗게 흘렀어요. 몇몇 시선이 그쪽으로 돌아갔고 웅성임이 짧게 일어났다 사그라졌습니다. 성우가 무심히 말했죠. 이제 다 왔나 보네. 도윤은 잔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액면 위로 조명이 길게 부서졌고 잔의 가장자리가 촉감처럼 또렷이 느껴졌어요. 그는 테이블보에 주름을 펴고 의자 각도를 아주 조금 회전했습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문과 평행을 이루었고 시선은 낮게 떨어진 채 주변을 전부 포착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죠? 응, 괜찮아요.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 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이 깔려 있었어요. 그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리고 넓게 펴서 체온이 균등하게 도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래전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려다 말고 오늘의 조도와 온도, 소음의 층위에 눌려 다시 가라앉았어요. 과거는 기록이고 현재는 선택이라는 문장이 또렷해졌습니다. 문 쪽에 서 있던 스태프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사회자는 준비한 멘트를 정리하듯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마침 잘 오셨네요. 다 함께 반갑게 맞아줄까요?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도윤은 손뼉을 2번 치고 멈췄습니다. 소리의 여운이 손바닥에서 빠져나갈 때 그는 스스로에게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내가 선택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어깨선이 한치 내려갔고 턱에 힘이 빠지며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무게를 억지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게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낯선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피어오르고 술잔이 부딪히며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의 말끝에는 오랜 세월을 메우려는 들뜸이 묻어 있었어요. 도윤은 잔을 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미묘한 답답함이 가슴 위에 걸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시선을 옮겼어요. 모든 얼굴이 낯설 만큼 변했지만 그 속의 공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심한 비교, 조용한 서열, 억지 웃음. 그것들이 오래된 기억처럼 다시 떠올랐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최강호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셔츠 깃을 세우고 손목엔 번쩍이는 시계가 감겨 있었죠. 여전히 어깨를 펴고 들어오는 그의 걸음에는 세월이 조금도 깎이지 않은 오만이 붙어 있었습니다. 야, 다 늙었네. 그의 첫마디에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나 그 웃음은 어디선가 억눌린 숨 같았습니다. 도윤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잔잔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호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느릿하게 걸어왔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주변의 대화가 끊기고 분위기가 흐트러졌습니다. 도윤이? 강호의 눈이 그를 찾았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어요. 강호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넌 그대로네. 겁 많던 시절 생각나네. 주변에서 누군가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도윤은 잔을 들어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땐 다 애였지. 짧은 대답에 강호의 눈빛이 순간 좁아졌습니다. 그래도 넌 그때 참 재밌었어.
조용한데 눈빛이 웃기게 진지했거든. 그는 웃으며 도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터치가 예전의 손찌검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의 어깨 근육이 미세하게 반응했어요. 하지만 그는 미소로 감췄습니다. 야, 이수진 씨 맞지? 내 와이프라며? 강호의 시선이 수진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쁘시네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가벼웠습니다. 수진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강호의 입꼬리가 한 번 더 올라갔어요. 도윤이 너 운 좋다. 이런 분이랑 결혼하다니. 그의 말끝에 술기운 섞인 웃음이 붙었고 사람들은 어색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성우가 분위기를 바꾸려 잔을 들었습니다. 다들 건배 한번 하자. 예전 생각도 하고. 사람들은 잔을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청춘에. 웃음과 박수가 터졌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흩어졌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도윤은 살짝 몸을 돌렸습니다. 강호는 이미 자리를 옮겨 다른 테이블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윤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술이 돌자 강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야, 우리 그때 운동회 때 생각나냐? 나랑 싸우다가 울던 애 있었는데. 누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도윤 아니야? 그 말에 주변이 웃음으로 터졌습니다. 강호는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그때 나한테 덤볐다가 울었잖아.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렸고 도윤의 손끝이 잔 옆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와인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웃음이 잦아들자 강호가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도윤이 대단하지. 그때 맞고도 지금 잘 살잖아. 말끝이 농담처럼 흘렀지만 그 속엔 여전히 위아래를 구분하는 얄팍한 기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살다 보면 다 지나가. 그 말이 던져지는 순간 강호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항상 조용히 넘기더라.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밝은 곡이 흘러나왔지만 테이블 분위기는 묘하게 식어 있었어요. 도윤은 잔에 남은 술을 모두 비웠습니다. 그 술은 차가웠고 알코올의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강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웃음을 지었지만 방금 전의 우세감은 옅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제대로 한잔하자. 강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는 강호의 잔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 안에서 오래 참고 눌러둔 어떤 불씨가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연회장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도윤의 안쪽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잔을 채우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질수록 연회장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취기와 피로가 뒤섞인 웃음을 지으며 테이블을 옮겨 다녔고 몇몇은 이미 목소리가 탁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조명이 조금 어두워지자 분위기가 느슨해졌고 억눌린 장난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말끝에는 자신감과 오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야, 요즘 다들 너무 점잖아졌어. 옛날엔 안 그랬잖아.
그가 손에 든 막걸리 병을 돌리며 웃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몇몇이 억지로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점점 불편하게 삐걱거렸습니다. 도윤아, 내 와이프 진짜 미인이네.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난 거냐?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도윤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강호가 여전히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옛날엔 말 한마디 못하던 놈이 이젠 성공해서 이런 부인을 데리고 오네. 인생 알 수가 없다니까.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그만해라, 강호야. 성우가 옆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강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그냥 하는 소리야. 웃자고 하는 말이지. 그의 웃음은 사람들의 얼굴에 닿기도 전에 식어갔습니다. 강호는 막걸리 잔을 채우더니 수진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 한 잔 받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술을 잘 못해서요.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끼리. 강호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웃음이 섞였습니다. 그때 병목에서 흰 막걸리가 흘러나와 수진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고 잔이 부딪히던 소리가 모두 사라졌어요. 수진의 머리카락 사이로 막걸리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휴지를 집었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보고도 즉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가 곧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야, 그건 좀 심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강호는 여전히 웃으며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진짜 장난이야. 왜 그래 다들. 분위기 살리려고 한 건데. 그의 웃음이 공기 속에서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짧았습니다. 수지는 웃음인지 긴장인지 모를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녀가 휴지로 머리를 닦는 동안 도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고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냥 장난이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강호가 여전히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수진에게 건넨 뒤 그는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좀. 그 한마디를 남기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머리를 긁었고 누군가는 억지로 웃음을 흘렸습니다. 강호는 입꼬리를 올리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야, 진짜 유머 감각 없다. 그렇지 않냐?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 도윤은 두 손으로 세면대를 잡았습니다. 수돗물이 세차게 쏟아졌고 그의 손등에 튀어 흘러내렸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조용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에 그는 낯설 만큼 침착했습니다. 눈가가 약간 젖어 있었지만 감정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장난이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번지며 세면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수건을 개어 세면대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를 한 번씩 구부리고 손목에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의 숨이 일정하게 정돈되자 얼굴 근육도 느리게 풀렸습니다. 눈빛만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연회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구두굽이 카페 뒤를 누를 때마다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미세하게 솟았고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 웃음이 더 이상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문을 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감정이 빠진 평면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착함 뒤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깔려 있었어요. 그 순간 공기의 결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무언가가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연회장 안은 여전히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도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카펫을 천천히 눌렀고 걸음마다 공기가 묵직하게 흔들렸습니다. 강호는 중앙 테이블에서 여전히 떠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맞장구 쳤지만 분위기에는 미묘한 긴장이 번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테이블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그의 표정을 보고 말을 걸려다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시선만은 지나치게 또렷했습니다. 그가 강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화장실 갔다 왔냐? 강호가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지?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안정돼 있었습니다. 강호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야지. 근데 분위기 왜 이래? 다들 겁먹은 얼굴 하네. 그럴만하지. 도윤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잔을 집어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건 좀 심했어.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아, 그거 진짜 장난이었잖아. 분위기 좀 풀자고 한 건데 왜 그래? 그 장난, 넌 늘 그렇게 말했지. 강호의 웃음이 잠깐 멎었습니다. 뭔 말이야? 도윤은 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유리와 테이블이 맞부딪히며 작은 마찰음을 냈어요. 그 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쪽으로 모였습니다. 예전에도 내가 웃으면서 사람 밟을 때 그게 다 장난이었잖아. 도윤의 시선이 잔 위를 벗어나 강호의 얼굴을 뚫었습니다. 강호가 어깨를 으쓱했지만 웃음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옛날 얘길 지금 왜 꺼내? 그땐 말 안 했으니까. 지금 해야지. 그의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강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너 취했냐? 장난 좀 받아줘라. 그 말 또 하네. 도윤이 잔을 내려놓자 유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가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면 언젠가는 기억하게 돼. 그 기억이 오늘로 돌아왔을 뿐이야. 강호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만들어. 남들이 다 웃는데. 그럼 계속 웃어봐. 얼마나 오래 갈지.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손을 내밀려 했지만 도윤이 손가락으로 살짝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잠깐이면 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안쪽엔 서늘한 진동이 숨겨져 있었어요. 강호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술기운이 빠져나간 얼굴로 그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너 진짜 왜 그래? 사람들 다 있는데. 그러니까 다들 있는데. 그게 문제야.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넌 늘 사람들이 보니까 더 했지. 그래야 내가 커 보이니까. 테이블 위의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절반씩 갈랐습니다. 도윤은 손을 뻗어
강호의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을 들어 올리며 시선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방식이지? 위에서 흘려보내듯 따르고 밑에 있는 사람은 묵묵히 받는. 그는 그 잔을 강호 앞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순서가 바뀌었어. 그 말에 강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는 거야? 그가 말하자 도윤은 잔을 뒤집었습니다. 투명한 막걸리 몇 방울이 테이블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강호의 손이 잔을 치우려다 멈췄습니다. 도윤의 손이 그 위를 눌렀습니다. 그땐 내가 내 머리에 붓고 웃었지. 미쳤냐, 너? 이제 내가 당할 차례야.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지만 모두가 들었습니다. 강호가 의자를 밀며 일어났습니다. 야, 도윤아. 진짜 그만해.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은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해 잠깐만요. 분위기 정리 좀 하시죠라며 마이크를 잡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웃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다들 왜 그래? 농담이잖아. 나랑 얘 좀 하고 올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걸음은 일정했고 어깨선은 단단했습니다. 농담은 내가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말과 함께 도윤의 손끝이 잔 옆에 물방울을 닦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로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로 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밀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잠깐 나가서 얘기하자. 그래. 도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도윤의 발소리가 일정했고 강호의 발소리는 점점 빠르게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복도 공기가 안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냉기가 남은 사람들의 피부를 얇게 스쳤습니다. 누구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지금부터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걸.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벽등 하나가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도윤은 문이 닫히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강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야, 뭐 하는 거야? 분위기 다 망치게. 분위기? 도윤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짧게 되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울렸습니다. 너 지금 뭔데 사람들 앞에서 훈계질이야. 그만 좀 해. 그만두면 끝이 나나. 도윤이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의 빛이 그의 옆 얼굴을 반으로 갈랐고 눈빛은 매섭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이었지. 웃으면서 때리고 장난이라고 말하고. 야,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냐? 강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넌 항상 그랬어. 조용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서 열등감에 쩔어있던 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의 손이 강호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강호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그게 내가 만든 나야.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강호는 숨을 고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와, 드디어 터졌네. 그래, 이렇게라도 한번 화내야지. 근데 말이야.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그를 꽂아버렸거든요. 그 시선에는 분노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끝을 보고 있다는 확신만 있었습니다. 도윤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무시할 때마다 그 사람한테 세상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알아? 그만 좀 미화해. 인생이 그렇게 드라마냐? 강호가 비웃으며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도윤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장난이었지? 뭐?
그때도 지금도 강호가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도윤의 손아귀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내 장난을 내가 끝내줄게. 손목이 뒤로 꺾이자 강호가 신음했습니다. 그의 등 뒤 벽이 진동했고 복도 끝에 조명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그를 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놓지 않고 시선을 맞췄습니다. 살려달라는 말 준비해둬. 강호가 이를 갈며 비명을 터뜨렸습니다. 야, 미쳤냐? 사람들 다 보고 있어. 그래, 다 보라고 해. 도윤이 손을 놓자 강호가 벽을 짚으며 무너졌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도윤이 그 위에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습니다. 강호가 손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진짜 미안하다. 장난이었다니까. 그 말에 도윤이 멈췄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강호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닦아. 내가 흘린 거. 강호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집었지만 잡지도 못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알겠냐? 사람이 웃으면서 무시당하면 어떤 기분인지.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너한텐 별일 아니었겠지. 근데 그 별일 아님이 어떤 사람에겐 20년을 만든다. 강호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 이제야 돌아온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복도 끝으로 걸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강호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 도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했지?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웃었습니다. 이제 그 말이 제대로 들리네. 문이 닫히며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0분이 흘렀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돌아온 도윤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주변의 소음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끝났어요? 응. 도윤은 짧게 대답하며 잔을 들었습니다. 막걸리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더 이상 아무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해방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사람들의 대화가 순식간에 끊겼습니다. 복도 쪽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와 함께 도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술잔 몇 개가 부딪히며 작게 흔들렸고 잔 속의 막걸리가 얇게 물결쳤어요.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아직 복도에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도윤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시계를 흘끗 봤습니다. 초침이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리듬이 묘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몇 분 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호가 들어왔습니다. 셔츠 단추 2개가 풀려 있었고 손목에 있던 시계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됐고 눈가는 젖어 있었어요. 그는 문가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렸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비명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목이 메어 단어 하나하나가 부서지듯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진짜로 미안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왔고 도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도 오늘도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냥. 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공기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도윤은 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입안이 텁텁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그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내가 그 말의 무게를 알면 됐다. 강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줘. 그 한마디가 바닥을 타고 연회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누군가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눈을 돌렸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무대 위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살려줘, 진짜 미안해. 그의 손이 도윤의 바짓단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도윤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연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한 결말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넌 웃으면서 나한테 그랬지. 남자답게 버텨봐라. 도윤의 말에 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 기억나? 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버텨봐라. 남자답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고 울음소리가 연회장 바닥을 타고 번졌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음악은 꺼져 있었고 잔 위의 막걸리도 다 식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됐다. 그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일어나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가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웃음도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두굽 소리만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문 앞에 다다르자 수진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괜찮아.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피로와 함께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어요. 문이 닫히자 안쪽에서 누군가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이 작게 퍼져나가며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밖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도윤은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끝났어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스로 묶여있던 20년의 매듭이 조용히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했습니다. 연회장 건물의 유리벽엔 희미한 불빛이 반사되어 있었고 비라도 올 듯한 공기가 느릿하게 흘렀습니다. 도윤과 수진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걷고 있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도착하자 수진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은 내가 할게요. 그녀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졌지만 그는 곧바로 껐습니다. 대신 빗방울이 유리 위로 몇 개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채 전방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그놈 얼굴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가 중얼거리자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진짜 끝난 거예요. 잠시 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한테는 오늘이 졸업식이었어요. 도로 위 신호등이 붉게 켜졌습니다. 그 붉은 빛이 차 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어요. 도윤은 한 손으로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그 안에 오래 묵은 막걸리 냄새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수진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제 괜찮아요? 도윤은 짧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요. 그냥 몸에서 오래된 돌 하나가 빠져나간 느낌이에요. 그들이 도심을 벗어나자 라이트가 길게 도로를 비췄습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고 와이퍼가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어요. 그녀는 남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그 말에 도윤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은 나를 위해서 산 하루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번졌습니다. 잠시 후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자 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와이퍼 소리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창밖으로 비치는 도심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들이 한때는 자신을 삼키던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응?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그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과거는 다 흘려보내요. 그래요. 흘러가게 둬요. 차는 집 근처 언덕길에 다다랐습니다. 도윤은 시동을 끄고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엔진이 멈추자 빗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비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손등을 때릴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수진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응, 이제 됐어요. 그들은 잠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거리를 비추던 가로등이 물결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창밖으로 한 번 더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어디에도 분노도 복수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고요와 여백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은 채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살려달라던 그 목소리, 그게 내 과거였어요. 이제 그 과거는 끝났어요.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